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요 내용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전환되는 거, 뭐 주로 요즘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해갖고 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사람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또 뭐 어떻게 쓰면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뜻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배웠었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가 이거 줄입니다. 줄, 대문자 J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의 단위도 줄이죠. 그래서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에너지들을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뭐 좀 더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이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질량이 뭐 m인 입자가 어떤 속도 v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얘가 갖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로 식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또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질량에는 비례를 한다.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이라는 요 뜻이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잠재적인.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인데, 어 내가 이 지우개 얘를 여기서 요만큼, 요 높이만큼 들어 올렸어. 그랬을 때 얘가 갖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 여기 지금 지면 종이, 여기를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거 기준면이라고 둔다면, 기준면에서부터 요만큼 높이에 있을 때, 또 요만큼 높이에 있을 때, 더 높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음, 왜 이 포텐셜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쭉 들어 올린 다음에 손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 있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 의해서 이제 다른 뭐 열 에너지라 소리 에너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거를 들고 이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가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라서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댐에 물이 차 있을 때도, 그 댐에 수문을 열어서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데로 내려가면, 그 이제 물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뭐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터빈 돌려서 그런 건데, 수문을 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질량, 그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h는 이제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 요 중력 가속도 g는 지표면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 용수철이 만약에 음, 음,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요 길인데, 내가 얘를 뭐 이쪽 방향으로 뭐 힘을 줘갖고 이제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이제 더 듭니다. 어, 아니면 뭐 집에 이제 볼펜에 있는 용수철 이런 것들도 눌러보면, 음, 음, 볼펜에서 지금 방금 용수철 하나를 뺐는데,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이거죠. 이건데 내가 얘를 원래 길이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변형된 길이가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많이 변형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힘이 더 듭니다. 많이 변형을 시키면 시킬수록 힘이 더 들어요.
당기는 것도 요게 원래 길인데 원래 길이에서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 F는 이제 뭐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 그러니까 x는 이건 변형된 길이. 그다음에 k는 이 용수철마다 다른 용수철 상수.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많이 변형될수록 이제 힘이 더 든다. 내가 외부에서 뭐 원래 길이에서 당기거나 아니면 밀었을 때, 그러니까 용수철을 늘리거나 압축시켰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힘이고,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그래서 용수철한테 x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길인데 내가 x만큼 이렇게 당겼으면 힘이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늘어나. 그렇게 되면은 1 공식이 내가 용수철에 해준 일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이 F가 kx. 크기만 볼 거니까 뭐 이거 방향은 부호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kx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x. 그런데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내가 용수철한테 해준 일이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다음 열 에너지 이제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진동이나 운동에 의한 에너지. 이 말은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어떤 고체 물질이 있어. 그럼 입자 배열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는데 내가 얘한테 열을 막 이제 가해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입자 하나하나가 제자리에서 일단 아직은 고체니까 열을 가해주면, 즉 열 에너지를 주면 제자리에서 막 진동하는 정도, 진동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진동이나 운동에 의한 에너지, 그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얘가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은 큰 진동을 하는 거고, 고체인 경우는. 근데 뭐 이제 기체인 경우는 내가 열 에너지를 주면 걔가 운동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뭐 요런 공식, 어떤 기체 상태가 기체라면은 얘가 질량이 뭐 m이다. 속도 v로 날아갈 때 얘에 열을 주면 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 이런 요 공식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는 절대 온도, 열 에너지를 주면 물체의 이제 온도가 변화가 되겠죠. 그게 이제 입자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나타난다, 표현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입자들이 그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만약에 뭐 휴대폰의 그 리튬 이온 전지 그 충전을 했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전화 사이의 결합, 전자를 갖다가 뭐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 놓는 거죠. 전기 에너지는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압의 뜻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뭐 능력 이렇게 배웠잖아요. 전압 단위가 이제 볼트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볼트 얘가 전압 단위 볼트 맞고 볼트, 그 다음에 또 뭐 줄 퍼 쿨롱 요거도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 단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 그다음에 줄은 에너지 단위. 그러면 단위 전하당 에너지, 그게 이제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전기 에너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핵 에너지는 그 핵자와 핵자 사이 하고 핵자 내의 입자들이 그 결합에 의한 에너지. 그래서 핵 분열이나 뭐 핵 융합을 할 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 핵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 게 방출되는 거죠. 그다음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그
목에 성대가 진동을 하면 공기를 진동시켜서 전달이 되듯이 진동 형태로 갖는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단위는 다 모두 다 줄이고 에너지 이제 전환.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전기 에너지 이 형태로 써야지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요 근래에는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핵, 핵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발전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꾼 얘가 수력 발전.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가 뭐 전동기, 뭐 선풍기 같은 거, 또 어떤 돌아가는 거, 모터. 그다음 이제 빛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태양 빛을 이용해 갖고 그 태양 전지 있죠. 태양 전지가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을 접합을 시켜놓고 만약 여기 먼저 꼬마 전구를 딱 해놓으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빛을 받으면 이게 태양 전지죠. 그래서 외부 회로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꾼 거죠. 그다음에 아까 핸드폰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한 거고 배터리에 있는 뭐 이제 어, 화학 에너지 형태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해서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뭐 헤어 드라이어, 머리 마를 때 쓰는 거, 뭐 다리미 이런 것들.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이제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은 그 오목거울로 물을 끓이게 되죠. 그걸로 그 열로 물을 끓이면 이제 나오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그다음 그럼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이제 뭐냐면 다른 말로 연력학 1법칙. 이제 서로 같은 말입니다. 연력학 1법칙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건 없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의 이제 어, 효율적 이용 그래서 에너지 효율 그 계산하는 방식이 요즘에 음, 에너지 효율 요거 높은 거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 에디슨이 만든 그 전구, 그 필라멘트 들어있는 거, 그거는 딱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만질면 손이 디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전구는 요즘에도 간혹 있죠. 그 노란색 불 들어오는 거, 필라멘트 있는 거. 그거는 전구를 우리가 켜는 이유는 따뜻하게 하려고 켜는 게 아니죠. 어두우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켜는 건데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옛날 백열 전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 낮으니까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형태로 바뀐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열 에너지로 뜨겁게 전구가 많은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그 공식이 공급한 에너지 그거 분의 이제 유용하게 사용된 거. 그래서 100분율이니까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구가 있는데 얘가 효율이 만약에 뭐 20%다. 그러면 100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20만큼은 빛 에너지로 나머지는 이제 뭐 열 에너지 형태로 80%가 낭비가 되는 거겠죠. 전구를 켜는 이유는 밝게 하려고 켜는 거잖아요. 근데 열 에너지로 80%가 날아간대. 그러면 뭐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뭐 LED 이런 것들은 효율이 굉장히 높죠. 어, 요즘에는 그래서 요 백일 전구 거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요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이제 뭐 문제에 보면은 전등 A, B가 있는데 얘는 에너지 효율이 20%, 얘는 에너지 효율이 70%다.
그랬을 때 만약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빛 에너지는 누가 많으냐. 똑같은 양의 뭐 100만큼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얘가 B가 효율이 높으니까 빛 에너지로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B가 더 빛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이번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때 열로 손실되는 게 누가 많냐. 손실된다는 얘기는 낭비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만큼의 에너지를 줬을 때 빛으로 바꾸는 게 20, 열로 바꾸는 게 얘가 80.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된 거니까 전등이니까 이건 빛으로, 나머지가 열 에너지로 얘는 80%가 날아간다는 얘기겠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빛으로 70%가, 나머지 30%가 이런 열 에너지 형태로 낭비가 된다, 손실된다. 그러니까 손실되는 거는 A가 더, 얘가 이 전등 A가 더 손실되는 게 많다. 자, 똑같은 양의 일을 한다. 그러면 전등이 하는 일은 빛을 내는 거죠. 같은 양의 일을 한대. 그러면 밝기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급받아야 할 에너지는 누가 더 많다? A가 많겠죠. 왜? 100을 주면은 얘는 20만큼만 빛을 내. 얘는 100을 주면은 70만큼을 빛으로 내. 그럼 얘는 똑같은 밝기의 빛을 내려면 둘이 얘가 더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있는데 휘발유로 100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넣어줬어. 근데 자동차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뭡니까? 차가 운동, 가는데 쓰는 거. 그래서 차가 운동하는데 쓰는 게 20만큼이야. 나머지는 뭐 배기가스랑 엔진 뭐 이제 냉각 할수 이제 엔진의 열 에너지 형태로 낭비가 된 게 뭐 80이야. 그러면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어. 차가 움직이는데 운동하는데 쓴 게 20%니까 휘발유로 공급해 준 게 100%였었을 때. 그다음 열기관. 열기관은 이제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 그래서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을 때 열기관이 저열원으로 Q2만큼을 방출을 하고 일을 한 거는 이제 W만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공급한 열량 Q1, 열기관이 한 일 W, W 대신에 Q1에서 Q2를 빼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보여주면 뭐 1000줄만큼을 공급을 했어. 그런데 저열원으로 방출을 한 게 뭐 700이야. 그러면 1000줄을 넣어줬는데 700을 내뱉었대. 그러면 300만큼을 유용하게 한 일이죠. 그러면 300은 1000에서 700을 빼도 되고 하니까 W 이거 대신에 Q1 빼기 Q2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공급한 열 100. 근데 열기관이 한 거는 20. 그러면 얘는 열 효율이 20%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에너지 이제 절약과 효율적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분명히 연력학 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냐? 자, 총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에너지 전환 과정, 뭐 아까도 봤지만 뭐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전환을 하고 할 때 또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자동차만 해도 자동차 아까 사용 이제 했을 때 열 에너지로 낭비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자꾸 줄어드니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하고 뭐 이런 열기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연력학 이제 이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연력학 이 법칙은 뭐 이제 엔트로피 증가, 무질서도 증가, 이 말이 뭐 엔트로피 증가하고도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뭐 정확히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90도씨의 물이 있었어. 나 옆에 통에 10도씨 물이 있었어. 그러면 10도씨 물에 있는 열이 90도씨로 이동을 해갖고 얘는 막 끓고 얘는 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90도씨의 물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여기에서 1000줄을 넣어줬는데 300줄이 일을 했어. 그럼 얘는 열 효율이 30%죠. 1000분의 300 곱하기 100 해서. 그러니까 저열원으로 1000을 넣어줬는데 1000만큼을 일을 하는 그런 열기관은 없다.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저열원 쪽으로 어떤 열 에너지 형태로 그러니까 낭비되는 게 반드시 꼭 있다. 연력학 이 법칙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 이용에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말은 요즘에도 이제 길거리 가면 많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볼 수 있는데 어, 휘발유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 쓰는 그런 엔진도 있고 얘는 전기 그러니까 그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뭐 시속 막 7, 80, 뭐 100 이 정도 갈 때는 엔진이 이제 효율적이고 전기 모터는 처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처음 차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엔진을 이용해서 그 출발할 때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처음 출발할 때, 뭐 이럴 때는 전기 모터를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덕길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전기 모터랑 엔진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거나 내려올 때, 언덕길을 내려올 때, 이럴 때는 굳이 엔진을 가동하지 않아도 차가 어, 내리막길에서 막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때도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런 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얘 말뜻이 잡종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엔진하고 전기 모터 그거 같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이제 단열 효과를 좀 많이 높여갖고 단열 효과를 많이 높여서 음, 에너지를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방출되는 거를 이제 최대한 막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겨울에 난방에 의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들겠죠. LED 전등 이것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전구죠. 8, 90%에 가깝죠. 그러니까 LED 전등은 손으로 만져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거의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의 핵심은 에너지 그 전환의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전기 에너지로 막 전환됐던 거 그 예시 하고 뭐 전기에서 화학인지 뭐 이런 것들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되고 에너지 효율하고 열효율 계산하는 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공급한 거 중에서 유용하게 뭐 열기관이 한 일 공급한 거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